과연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져갈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은 현재의 직업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 보도와 인공지능 관련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인공적인 대상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모든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나 기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앞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프로그램 3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3가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컨텐츠 추천, 사진 및 영상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A에서 B까지 가장 편리한 경로를 찾기 위한 검색 및 계획,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불확실한 의사 결정 등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행 중 사고를 피하기 위해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술은 최근 무인 배달 로봇, 자율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단순한 형태의 무인 배달 로봇 시스템은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율 비행 드론 또는 자율 선박과 같은 자율 시스템에서도 사용됩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이 발달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하며 제품 운반의 경우 물류 이동의 효율성은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간은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기계가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교통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로에서는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은 컨텐츠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십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 상당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정보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수집되어 개인화됩니다. 그 예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컨텐츠들과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음악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등 OTT에서 시청한 영상 컨텐츠들은 개인화되어 각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사 웹사이트와 같은 많은 온라인 미디어 사이트,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를 개인화합니다. DVD를 이용해 영상을 볼 때 첫 화면은 해당 DVD 타이틀을 시청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본다면 첫 페이지는 사용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튜브 첫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회사들은 알고리즘을 영업 기술로 생각하여 공개하고 싶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비슷하며 이를 알게 된다면 컨텐츠 추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은 사진 및 영상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현재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타난 사람별로 사진을 구성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사람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태그를 지정하고 여권을 인식하여 제어하는 등 기업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의 다른 자동차와 장애물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시각적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로는 스타일 변환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 속 캐릭터들을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는 실제 인간 배우의 동작을 복제하여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고 더 널리 이용 가능해지면 실제 장면과 가상의 장면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가짜 비디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디어에서 노출된 인공지능의 개념들은 잘못된 것들이 많고 사람들마다 인공지능을 언급할 때 각기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실제로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원조차도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일부 주제가 인공지능 이외의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새로운 주제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여 재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50년 전에는 검색 및 계획 분야의 자동 처리 방법이 인공지능 영역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방법은 컴퓨터 과학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 방법은 인공지능에서 통계 또는 확률로 곧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공상과학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의미는 다양한 문학과 영화의 공상과학 작품에서 비춰지는 인공지능의 모습에 의해 혼란이 가중됩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는 종종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인간과 함께 적을 무찌르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 속 인공지능 로봇 캐릭터는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하니 대중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소설과 공상과학 영화는 실제와 많이 다르고 인공지능에 대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본 다음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눈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손으로 집기에 적합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물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손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팔을 뻗어 다양한 근육을 순서대로 수축시켜 손을 움직여 적절한 양의 힘으로
물체를 꽉 쥐었을 것입니다. 물건 하나 짚는 것이 뭐 그리 복잡하겠냐 싶으시겠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물체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거나 가볍다면 또는 물체가 방문 손잡이였다면 다른 사람이 손잡이를 잡을 때 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일은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건을 짚는 일이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수백만 년의 진화와 수년간의 어린 시절 연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로봇이 물건을 잡는 것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로봇이 물건을 짚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연구 분야도 복잡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과 같이 정교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로봇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워 보이는 것은 실제로 쉽습니다. 체스를 하고 수학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잘 두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체스를 연습해야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년간의 수학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인공지능 연구가 체스를 두거나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종류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초기 연구를 통해 체스 게임은 컴퓨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체스의 규칙은 간단하고 컴퓨터는 짧은 시간 빠른 속도로 수많은 계산을 할 수 있어 최적의 다음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컴퓨터와 인간의 체스 경기가 열렸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딥블루와 체스 세계 챔피언 캐스퍼로프의 경기였습니다. 체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스 결과는 세계에서 체스를 가장 잘하는 캐스퍼로프를 컴퓨터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